시어머니는 결혼하기 전엔 과묵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입방정 떨다가 혼사 깨질까봐 온 집안이 합세해서 입단속을 시킨 거더라고요. 결혼 전엔 시어머니가 별 개소리를 남편한테 짓거려도 남편이 저한테 전하지 않고 무시해버려서 이 정도로 경우 없는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신우한테 들었지만 남녀 차별을 심하게 하는 옛날 분이라 신우랑도 갈등이 여러모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모와의 갈등은 신혼여행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현지 도착하고 호텔에 가자마자 양가 부모님께 전화드리려는데 공항에서 탄 택시가 저희를 엉뚱한 호텔에 내려줘서 체크인이 좀 걸렸어요. 애교 있는 목소리로 어머님께 먼저 전화드려서 잘 도착했어요. 하니 누구한테 먼저 전화했니? 친정에 붙어있지? 이제 결혼했으니 가르칠 게 많을 거라 예상은 했다만 이런 것부터 가르쳐야 하다니. 눈앞이 깜깜하구나.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무조건 시댁이 먼저인 거야. 이딴 소리로 20분 넘게 통화를 했어요. 그땐 어머님이 왜 저러시는지 몰라 우선 죄송하다 하고 끊었습니다. 정말 머저리 같았죠? 신랑한테 속상하다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갈아마셔도 시원찮은 옛날 분이잖아. 네가 참아. 시전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명절에 친정 못 가게 하려고 남편 식혜에 술 타길래 내가 운전하면 되지 하고 신랑 데리고 나갔다가 몇 날 며칠 전화로 시달리고 연차 내고 아버님 생신 아침 생일상으로 다 차려드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유지하는가 싶었는데 저녁 때쯤 시어머니가 우리 집 부모님이 전화 안 한다고 뭐라 하길래 우리 아버지 환갑이셨는데 그땐 전화하셨냐 했다가 또 시달리고 그때마다 신랑이 다 늦게 커트하긴 했지만 꼭 그 거지발사계 같은 옛날 분이라 시전하더라고요. 진짜 입을 찢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진짜 연 끊을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첫째 갖고 아직 성별 모를 때였는데 저보다 몇 주 먼저 친정 새언니가 아들을 임신했어요. 어쩌다 보니 시댁에서 둘러앉아 밥 먹다가 새언니 아들 가졌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시모는 한숨 푹 쉬더니 한쪽 무릎 세우고 벽 보고 앉더라고요. 우리 애는 아직 성별 모르는데 너는 보남 하나 딸이겠구나. 하더라고요. 딸이면 어때서요 어머니? 했더니 진심 황당하단 얼굴로 개논리를 펼치더라고요. 너네 회사에서 너 왜 쓰냐? 회사 잘 굴리라고 쓰면서 돈 주지? 너 내가 왜 우리 집에 들인 거 같니? 와서 부모 덕보고 살려면 값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값이라뇨. 아들 낳는 게 너가 값 차는 거지. 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시부모 덕이라고는 결혼할 때 1억 2천 집값에 보탠 거랑 다이아 세트 하나 있는데 저도 SUV에 가고 친정에서 8천만 원, 제 돈 5천만 원 보태서 혼수하고 전세값에 보탰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더 많이 한 거죠.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시부모가 준 돈 없었으면 이보다 작은 평수 살아야 한다 치더라도 아들 낳아 값을 하라는 건 뭔 개소리일까요? 그 소리를 듣고 시누이가 놀래 자빠지며 엄마 지금 뭔 소리 하냐고 기분 상했을 텐데 미안하다고 대신 빠른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사과하냐면서 그 자리에서 신우한테 등짝 스매싱을 날리시더라고요. 얘가 왜 기분이 상하냐? 손자 못 보게 생긴 내가 더 기분이 상하지. 그 소리 듣고 전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시아버지께 정말 죄송한데 먼저 일어난다고 울면서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가라고 하셨고 옆에서 괴성 지르는 시모에게서 저를 등 떠밀어 구해내 주셨어요. 이러는 동안 남편 놈은 한마디도 안 거들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시아버님께서 시모가 신우 가졌을 때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해서 사람이 가슴에 화가 많다며 저한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귀는 흘려도 애가 들었다 하니 앞으로 입조심 시키겠다고 시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꼭 그랬어야만 했어. 엄마는 잘못했지만 아버지가 너무 안쓰럽잖아. 아버지 말대로 엄마 옛날 분이라서 그런 건데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 듣고 바로 차 세우라고 하고 내려서 택시 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가는 길에 아빠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아빠는 시아버님께 이혼시키겠다면서 내 딸이 거기 아들 낳으려 팔려간 거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통화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죄송하다 시모가 실언했다. 제발 애들 이혼은 생각지 마시라고 했어요. 저는 그대로 2달간 친정에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신랑이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줬는데 신랑이 결국 짐 싸서 친정으로 오더군요. 그러는 사이 아이 성별이 밝혀졌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절대로 시어머니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딸일 거라 뭐라 하는 것도 싫었지만 아들이라고 좋아할 거 생각하니 더 구역질이 났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슬슬 성별 밝혀질 때가 되니 시모가 남편한테 계속 전화로 닥달해 댔고 결국 제가 불었습니다. 왜 말 안 해? 딸이지?
딸이니까 말 안 하는 거지? 그거 듣다 빡쳐서 전화 뺏어서 아들이에요 하고 끊었어요. 그 후로 남편한테 내 눈앞에 시모 그림자라도 띄거나 전화라도 오게 하면 바로 이혼 도장 찍을 거다. 시댁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던가 말던가 하고 난 너 없어도 사니까. 이혼 당하기 싫으면 남편 구실 똑바로 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신우한테 들은 얘기지만 계속 전화에 대고 애 보러 갈 거라고 찾아오려는 시어머니한테 신랑이 가서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울면서 엄마 나 이혼당해서 쓰레기같이 사는 거 보고 싶으면 맘대로 해. 라고 말하면서 난리쳤다더군요. 2달 친정에 있다가 엄마가 가게 일이 힘드셨는지 대상포진에 걸리셔서 옮으면 안 된다고 우리 부부를 신혼집으로 보내셨어요. 좋은 조리원 예약해 주셨는데 신랑한텐 조리원 이름 들어가는 당일까지 말 안 했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한테 말할까봐. 근데 조리원 나와서 친정에 3주 더 있다가 우리 집 간지 일주일도 안 돼서 신랑 없는 틈을 타 나타나시더라고요. 내 새끼 보러 왔다 어딨니? 싫어요. 여기 어머니 새끼 없어요. 저녁에 나와요. 저 안에 있는 건 제 새끼고요.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제 팔꿈치를 붙들고 울고불면서 미안하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시고 내가 말이 헛나왔다. 아들일 줄 몰랐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저녁에 신랑이랑 같이 찾아간다 하고 도망치듯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녁에 신랑이랑 아이안고 같이 가서 앞으로 오실 거면 먼저 저에게 연락하시되 제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절 오긴 오는데 친정 못 가게 하면 신랑 버리고 애만 데리고라도 갈 거예요. 또 막말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제 앞에선 다무셔요. 막말의 기준은 제 기준이에요. 부글부글하는 표정 보면서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한동안은 잘 지켜졌습니다. 1년에 시부모님 생신, 명절, 큰애 생일 딱 이렇게 5번만 만났어요. 그 후로 애 보여달라 난리였지만 신랑이 알아서 컷했고 좀 크고 나서는 신랑이랑 애만 보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러다 둘째가 생겼고 딸인 거 알았을 때 큰애한테 여동생 태어나면 만난 거 뺏기고 엄마가 동생만 이뻐할 거라고 저 없을 때 또 개소리를 했더군요. 어쩐지 애가 몇 날 며칠을 동생 싫다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 딸한텐 미안하지만 전화해서 시모한테 사자우를 날렸어요. 그리고 신랑 앞에서 오열하며 오바해서 탈진연기까지 했습니다. 저 응급실 다녀오고 나서도 시모는 전화가 와서 소리 지른 거 사과하라고 난리를 치시길래 신랑 없는 척 스피커폰으로 다 들려주니 그 길로 남편이 가서 정말 다 뒤집어 엎었대요. 시아버지한테 딱이 맞고도 안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신우가 다 전해줬습니다. 시어머니 핸드폰 부셔버리고 내 새끼들 태어나기 전부터 차별하고 우애 깨놓는 사람한테 할머니 자격 줄 아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엄마 나타나면 그땐 내가 엄마 앞에서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예요.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냐, 이놈아! 엄마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내 손주 귀여워서 농을 좀 친 거 가지고 노인네를 이렇게 잡냐? 하면서 울려고 하시니 그동안 차별서름 다 당했던 신우가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울기라도 하면 엄마 정말 양심도 없는 거야. 어디 한번 울어봐. 라고 2차 폭발했대요. 온 집안이 초토화가 된 다음 한동안 시모는 기죽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애 안 보여주고 신랑도 안 가고 아주 맘 편히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들 잘 키우다가 복직했어요. 가끔 전화는 왔지만 제가 살얼음 끼게 받으니 또 아들이 난리칠까 할 말만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자주 전화 안 하시는 시아버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시모가 갑상선암이라고요. 맘 같아선 네, 아버님. 그거 예우 좋은 암이잖아요. 관리 잘하시라 하세요. 하고 끊고 싶었으나 생각보다 낙심한 것 같다며 시모도 예전 같지 않다고 왕래 자주 하고 살길 원하시더라고요. 사실 시아버지는 방관은 하셨지만 뒤에서 참 많이 챙겨주셨어요. 일부러가 아니라 저절로 고마움이 생기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수술은 잘 됐고 예우도 좋고 얼마 전에 한정기 검사도 깨끗하다고 결과까지 받았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작은 애 생일이라 온 가족 외식 갔다가 시댁에 차 마시러 갔어요. 오디를 사와서 먹는데 손에 물이 잘 드니 애들 옷 버릴까봐 저랑 신랑이 애들 입에 넣어줬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오디에 애들이 신기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딸아이가 오디를 만져보고 싶다고 했어요. 생일이라 좋아하는 예쁜 옷 입어서 물들면 속상할 텐데? 했더니 어쩌지? 하면서 애가 고민했어요. 그때 시모가 옷 벗고 만지라 하더라고요. 원피스 안에 팬티랑 속바지밖에 안 입었고 따로 여벌옷이 없었어요. 그러자 우리 딸이 땡땡이 몸은 소중하니까. 라고 말했어요. 저는 여자라 조심해야 한다.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아들, 딸 둘 다한테 너희 몸은 소중하니까
아무데서나 훌렁훌렁 벗고 그러면 안 된다. 소중한 곳은 언제나 깨끗해야 한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딸이 저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말 듣고 시모가 가시나 속살에 금칠했나? 비싸게 구네. 너무 그래도 남자들이 좋아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4살한테 할 소리인가요? 이 소리 할 때 남편은 잠시 차 빼러 가서 없어 저 혼자만 있으니 바로 긴장이 풀어지셨나 보더라고요. 전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과일상 발로 차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10수번. 제가 말 실수할 거면 그냥 다물라 했죠. 시아버진 포기하고 애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고 거실에선 저와 시모 둘이만 대치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 갑자기 눈물바람으로 며느리가 팬다고 울부짖더라고요. 그 순간엔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당신이 맨날 그랬지? 어머닌 옛날 분이셔서 그러니 나보고 이해하라고. 아니? 너네 엄만 그냥 못 배운 거야. 경우 없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너네 엄마보다 3살이 더 많지만 이런 소리 하는 거 봤냐? 7살이 많으신 시아버지가 이러는 거 봤어? 지 엄마 욕을 면전에 두고 하니까 표정이 일그러지길래 방금 내 딸한테 시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다이렉트로 귀에 꽂아줬어요. 남편 분노로 바들바들 떨길래 안방 가서 애들 챙겨 할아버지께 인사시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신랑 그날 이후로 시댁에 거주하면서 이혼할 거라고 했답니다. 저한테는 쉬한다고 미리 얘기해줬어요. 마누라가 직장 탄탄해서 소송해도 애들 친권 못 가져오고 한 푼 건질 것도 없다고 다 엄마 때문이라고 한다고 딱 일주일 그렇게 난리치고 엄마 너한테 사과하게 만든 다음 다신 안 보고 살게 해주겠다면서 자기 버리지 말라고 출근하면서 주말엔 집 밖에 몰래 나와서 매일 전화로 빌고 또 비는 중입니다. 근데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시모가 무릎 꿇고 넋나가 사과하는 거 보지 않으면 이혼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분이 안 풀리네요. 정말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움켜쥔 듯 답답하고요.